네, 다음으로 할 작업은 젠킨스랑 긴랩을 연동을 해서 각각의 커밋이 일어날 때마다 또는 머지가 일어날 때마다 빌드를 자동화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상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긴랩이 이제 저번 달쯤에 나온 최신 버전 13.12 버전이 있는데 얘네 버전부터는 젠킨스 CI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훅은 아예 내려버렸고요. 젠킨스 CI를 통해서 저희 쪽에서 설정을 어느 정도 해주면은 알아서 긴랩 쪽에서 젠킨스랑 연동을 하는 부분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의 버전은 13.4기 때문에 예전 방식대로 웹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랩부터 설정이 필요하고요. 설정을 위해서 웹 콘솔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프로필 설정 클릭해서 API 키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젠킨스 CI를 쓰든 아니면 웹훅을 쓰든 두 개가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액세스 토큰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 퍼스널 액세스 토큰으로 계정별로 토큰을 발급을 해야 되고요. 이 계정 설정에 들어가서 퍼스널 토큰, 액세스 토큰 항목에 제너 API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 필요한 얘들인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긴 합니다. API만 체크해도 사실 무방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체크를 해주시고 다른 API 빼고 다른 옵션들은 필요에 따라 체크를 하시고 제너레이트를 누르면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랜덤 키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랜덤 퍼스널 토큰은 따로 복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젠킨스 쪽에서 긴랩 쪽에 이벤트를 감지할 때 필요한 토큰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긴랩 쪽에서 토큰을 발급을 했으면 젠킨스 쪽에서 설정을 해야겠죠. 저희 젠킨스 서비스 UI 접근을 해보면은 좌측 젠킨스 관리에 들어가서 플러그인 관리를 들어가면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치 가능 항목이 있고 설치된 항목이 있는데 긴랩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플러그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검색을 하고 설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그 설치 가능한 패키지로 가셔서 긴랩을 검색하셔서 위에 뜨는 긴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빨간색은 이제 옛날 8.4 버전에서 쓰던 방식으로 지금 플러그인 사용이 중단됐기 때문에 음, 저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체크를 하시고 그 밑에 설치 및 재시작하신 다음에 파란색 버튼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대로 지금까지 예약하고 설치 요청을 한 패키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설치를 요청을 했어서 뭐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긴랩만 체크하시면 아마 긴랩만 설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플러그인 설치해서 연동하는 부분까지 한번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연 화면을 잠깐 다 같이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접속을 하셨으면 여기에 프로필을 누르시고 세팅을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액세스 토큰이라는 얘가 있죠. 얘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름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식별 가능하신 걸로 해야 되니 젠킨스로 하면 젠킨스나 뭐 다른 이름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익스파이언데이션 데이트도 설정을 해주시고 만료 기한을 설정하실 때 조심하실 점이 이 키로 등록된 파이프라인이 이 만료가 되면은 완전히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스파이어에이션 데이트는 사실상 그 젠킨스의 파이프라인을 언제까지 쓸 거냐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테스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5월 28일로 충분 기한을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API는 필수 권한이고요. 왜냐하면 젠킨스 쪽에서 긴랩에 API를 보내서 저희 레포지토리 업데이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고 리드 유저는 사실상 필요가 없고요. API하고 레포지토리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 젠킨스의 스크립트를 짜실 때, 즉 저희가 커밋이나 풀을 할 때마다 젠킨스가 특정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데
그때 뭔가 Git API를 그 좀 권한이 라이트 레포지토리나 이런 것까지 필요한 걸 써야 되면 체크해 볼 만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맨 위에 이런 식으로 토큰이 나오는데 이거를 카피를 눌러가지고 복사를 하시고요. 이제 젠킨스 쪽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킨스 관리에 가서 플러그인 관리를 들어가시면 업데이트된 플러그인 목록과 설치 가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 가능을 누르시고 긴랩을 검색해 보면 위에가 좀 낚시인데 긴랩 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료됐습니다. 네,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그 8점대에서 지원하던 거기 때문에 13점대에서는 무슨 이슈가 날지 모릅니다. 저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긴랩 API 이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 제시작 없이 설치해도 되고요. 설치를 누르면 이렇게 설치 업그레이드 중이 나오고요. 대기 중인 업그레이드 목록이 없다면 아까 제 PPT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랩만 설치가 진행되는 게 정상입니다. 익스텐션 간의 종속성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긴랩 같은 경우에는 별 딱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설치 성공을 했으면 메인 페이지로 들어와 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설치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긴랩 API도 설치를 했는데 사실 지금 설치가 이미 돼 있어서 그런데 긴랩 플러그인이라는 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제가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해와가지고 아까 그 설치 가능 항목이 안 떴었는데요. 사실 긴랩 API는 하위 플러그인이고 얘를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긴랩 플러그인만 있어도 사실 연동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설치 방법대로 긴랩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부분을 눌러가지고 밀려있는 패키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 1코어로 됐더니 좀 느리네요. 네,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플러그인에서는 아직 안 뜨죠.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플러그인은 설치된지를 보려면 여기서 젠킨스 관리 들어가셔서 이제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쭉쭉 내려보시면 이 긴랩이라는 얘가 생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테스트하던 환경이 있어가지고 이미 등록된 게 있는데 이 부분 무시해 주시고 처음에 이 긴랩이라는 항목을 보셨으면은 플러그인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고요. 여기서 커넥션 네임, 긴랩 호스트 URL, 그리고 크레덴셜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아까 발급했던 API 토큰이 필요해지는데요. 이 커넥션 네임에는 사실 자기가 구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적으면 되고요. 긴랩 커넥션. 그리고 호스트 URL은 방금 레포지토리가 포함된 긴랩의 URL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로 만들었던 레포가 하나 있었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넣으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레포지토리는 포함 안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포트까지만 명시를 해도 됩니다. 베이스 URL.
그리고 크레덴셜에 어차피 이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긴랩 API 토큰이라는 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셨을 땐 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추가를 해야겠죠? 여기서 카인드의 긴랩 API 토큰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스코프는 글로벌. 그리고 이제 API 토큰에 있는 거를 아까 긴랩에서 생성했던 얘를 들고 오면 됩니다. 복사를 해놨었는데요. 아, 이런 제가 복사한 게 날라갔네요. 잠깐만요. 다시 만들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젠킨스에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디랑 디스크립션 역시 자기가 구별할 수 있는 걸로 적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설명을 볼 수 있고요. 크레덴셜별로 구별 고유값이니 이 부분은 다른 키랑 안 겹치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키이기 때문에 아무 아이디나 입력해 주셔도 될 겁니다. 네, 디스크립션으로 아무거나 적어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만든 제가 이름을 겹치게 만들었는데 이게 겹쳐서 생성이 됐네요.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됐네. 헷갈릴 수도 있으니 다시 만듭시다. 긴랩 복사해 주시고 API 토큰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네, 원래는 토큰을 발급받고 위에를 설정한 건데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하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호스트 URL 다시 복사해서 적어주고 마지막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테스트 커넥션을 통해서 이 설정으로 긴랩이랑 통신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세스라고 왔고요. 석세스인 걸 확인을 했으면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가 여기 추가가 아니었네요. 잠깐만요. 얘는 그냥 삭제하고요. 네, 확인하셨으면은 밑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커넥션은 만들어진 거고요. 갑자기 메인 화면에 오셔서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API 키 자체는 등록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API 키가 등록이 됐으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긴랩 쪽에도 뭔가 작업을 해야겠죠. 그 작업에 관해서는 잠깐 PPT를 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왼쪽 사진에 보이는 API 토큰 추가하는 부분까지 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처럼 그 API 토큰도 등록을 했었고, 이제 다음으로 할 거는 그 긴랩 쪽에 토큰을 등록을 했으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해가지고 긴랩 웹훅이랑 연동을 하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시 아이템, 뉴 아이템이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클릭하고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해보면 이제 git 플러그인에 따라서 파이프라인 생성 메뉴에서
긴랩 커넥션이라는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을 선택을 하고 빌드 트리거로 긴랩 웹쿡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시는 이벤트 뭐 푸시나 아니면 뭐 머지 리퀘스트 이전 요청 아니면은 머지 리퀘스트 완료 이런 식으로 이벤트별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여기서 좀 그 젠킨스 CI를 사용한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빌드 트리거에서 고급을 클릭한 다음에 시크릿 토큰을 생성하고 복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웹북에서 시크릿 토큰이 없어서 젠킨스에서 긴랩은 되는데 긴랩에서 젠킨스로 푸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웹북 방식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고급에서 시크릿 토큰 생성하고 복사하는 과정은 또 따로 보여드릴 거니 사진이 없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작성했으면 이제 트리거 시 수행할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시연에서 같이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긴랩 쪽에 세팅하는 부분은 이제 최근 버전이랑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미지 버전이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장표로는 안 넣고 직접 시연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연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젠킨스 화면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뉴 아이템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선택을 해서 아이템명을 지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나중에 프로젝트별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테스트였기 때문에 프로젝트명에 파이프라인을 붙여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그 다음으로 파이프라인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긴랩 커넥션이라는 부분이 떡하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토큰 값을 넣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아까 커넥션을 두 가지 만들었었는데, 한 가지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름이 긴랩 테스트였죠. 거기서 이제 식별할 수 있게 지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긴랩 커넥션은 이쪽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설명으로는 긴랩 테스트 2021 0501 적고 싶은 걸로 적으시고요. 이건 버그일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깃허브 프로젝트의 하위일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해결했기 때문에 체크를 딱히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빌드 트리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빌드 when a change is pushed to 긴랩인데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푸시 이벤트가 있고 브랜치가 딜리트가 되고 나서 푸시가 됐을 때가 있고 머지 리퀘스트 열렸을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긴랩을 사용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이벤트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지 리퀘스트를 오픈했을 때가 아니라 업세트를 했을 때도 봤기 때문에 클로즈 했을 때랑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푸시 이벤트는 웬만하면 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지 이벤트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머지 리퀘스트 부분도 좀 기존의 머지 리퀘스트 부분을 읽어오고 싶으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커멘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깃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지를 그리고 어떨 때 빌드가 트리거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체크박스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코드인데요. 이 파이프라인 코드라는 거는 이 빌드가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이 파이프라인이 트리거가 되면은 실행이 되는 코드입니다. 즉 사실 젠킨스가 빌드 자동화라고는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 스크립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 그 빌드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도커라고 치면은 도커 그 스크립트를 돌려가지고 도커 파일을 읽어서 빌드를 한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내겠죠. 그 과정을 빌드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젠킨스에서 뭐 도커 빌드 자체를 지원해 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크립트로 짜셔서 이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라는 에 넣어야 빌드 자동화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이는 거는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도커 파일을 새로 생성하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테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예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에이전트나 아무 데서나 요청을 해도 되고, 긴랩이라는 스테이지에서 노티파이 긴랩을 출력을 하고, 빌드가 그래서 위에 있는 이벤트가 트리거가 될 때마다 이 부분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빌드가 펜딩인지 석세스인지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스테이터스가 두 개가 한 번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펜딩 다음에 바로 석세스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전체 코드가 돌았냐 안 돌았냐에 따라서 펜딩이 될 수도 있고 석세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이 긴랩에 연결돼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연결된 긴랩에 대해서 이 정의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 파이프라인 코드가 돌면서 뭔가 자동화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연결된 긴랩 쪽에 몇 가지 메뉴가 생겼죠. 아직은 파이프라인을 뭐 저희가 빌드 긴랩에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뜨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을 보시면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젠킨스에서 할 부분은 사실상 다 했습니다. 긴랩 액세스 토큰 명의했고, 레포지토리 URL 명시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푸시 설정들 다 명시했고,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테스트 파이프라인 이거 이름을 좀 잘못 적었네요.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거는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이거는 이제 젠킨스 파이프라인 명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긴랩 테스트라는 데서 이미 커넥션을 만든 데다가 여기에 이제 이벤트 명시했고 이벤트별로 실행할 스크립트도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젠킨스 측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젠킨스 측에서는 완료가 됐고, 사실 젠킨스 CI를 쓰면은 긴랩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젠킨스 쪽에서 설정을 완료하면 별로 할 게 없긴 한데 웹훅 방식은 좀 다릅니다. 아까 좀 중요한 부분을 놓쳤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고급을 보면은 시크릿 토큰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했었죠. 이게 바로 그 젠킨스 쪽에 파이프라인에 푸시를 할 수 있는 토큰을 생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웹훅 방식으로 하면은 긴랩 쪽에서도 젠킨스에 푸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트 부분을 눌러서 시크릿 토큰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긴랩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액세스 토큰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젠킨스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별로 젠킨스랑 연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세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테그레이션에 추가가 됐습니다. 젠킨스 CI라고 제가 자꾸 하는 말이 인테그레이션 메뉴를 통해서 별도로 젠킨스나 뭐 다른 플러그인들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실 레드마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했던 작업인 레드마인도 이 최근 버전에서 레드마인 플러그인 인테그레이션을 쓰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 레포지토리를 로컬에 다운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이슈를 추적했는데, 이거를 이 레드마인 부분을 연동을 하게 되면은 긴랩 쪽에서 이슈 쪽으로 푸시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긴랩만 사용하고 이슈 관리는 읽어보기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유용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보드에 올리고 긴랩을 쓰는 게 아니라 긴랩을 쓰면서 보드에 등록이 되면 그걸로 코드 리뷰를 하는 방식에는 이 인테그레이션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젠킨스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메뉴에는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던 대로 웹훅이라는 걸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웹훅에서 젠킨스의 프로젝트 URL을 복사를 하고요. 지금 컨피규어 페이지이기 때문에 URL이 붙었네요. 나가주고요. 이거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 토큰에 아까 얻었던 시크릿 토큰 복사하시고 파이프라인이 포함된 주소를 젠킨스 주소에 넣어주면 됩니다. 사실 이 웹훅이라는 얘는 젠킨스뿐만 아니라 긴랩이랑 인테그레이션 하는 예전이 아니지 웬만한 그 CI/CD 패키지는 저렇게 인테그레이션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면 웹훅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푸시 이벤트 쪽에 젠킨스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만약 브랜치 이름을 적으면 이 브랜치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만 트리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푸시 이벤트는 필요 없고 잡이랑 워즈 리퀘스트 공유할 만한 것들은 다 체크를 해줍시다. 저쪽에서 파이프라인 이벤트. 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웹훅을 애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젠킨스에 대해서 웹훅이 생성이 됐고 저희가 정의한 이벤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푸시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 푸시 이벤트를 자 이제 연동도 했고 커넥션도 만들었고 웹훅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푸시가 돼야겠죠? 근데 이제 해보면은 안 될 겁니다. 됐네요. 이 부분을 제가 세팅을 미리 해놨었나 보네. 사실 이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에러 중에 긴랩 사실 긴랩에서 이제 CSRF라는 토큰을 넣어가지고 젠킨스 쪽에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동이 안 돼서 나는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안 나는데 403 네. 혹시라도 나중에 이걸 사용하시면서 이런 403 리퀘스트 에러가 났으면 이게 이제 긴랩 쪽에서 젠킨스 쪽에서 원하는 양식대로 안 보내줘서인데 이 CSRF라는 보안 토큰을 무시해야 됩니다. 젠킨스 쪽에서. 그래야 이 에러가 안 나고 이 푸시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 젠킨스 버전부터는 그게 보안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글로벌 세큐리티의 그 값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CSRF 프로텍션. 예, 지금은 제가 true로 해놨는데 원래 이게 없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프록시를 써가지고 우회하는 방안으로 추천을 하고 있지 이 옵션을 꺼버리는 건 사실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최신 버전부터는 없어진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웹훅을 쓰는 긴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함에도 이 옵션이 없어가지고 그 웹훅 연동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UI 쪽에서 하시지 마시고 여기 젠킨스 들어가셔서 관리 들어가셔서 스크립트 콘솔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는 걸 이제 젠킨스 쪽에서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원래 이게 컨피규어 파일에 정의가 돼 있는 이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허슨의 세큐리티의 CSRF 안에 글로벌 크럼블 이슈어 컨피규레이션에 disable CRF 프로텍션이라는 인자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젠킨스 패치가 되면서 보안적으로도 이제 이슈가 있고, 이슈가 있기보다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내리자에서 UI에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파라미터를 명령어로 직접 줘서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했으면은 저 403 에러가 났을 텐데, 이 스크립트 콘솔에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true로 만들어 주심, 그 CSRF를 disable 해 주시면은, 네, 이걸 result true까지 확인하시면은 방금 글로벌 세큐리티 설정에서 이렇게 나타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는 제가 미리 true 값으로 바꿔놨었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펄스로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프록시 컴퍼빌리티를 써가지고 우회하게 만들고 있지, 이 옵션 자체를 꺼버리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혹시라도 필요할 경우에, 그리고 지금 당장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그 UI에는 없더라도 스크립트 콘솔을 통해서 직접 명령으로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있어야 그 에러가 안 납니다. 지금 상태로 한번 날려보면은, 이런, F를 눌렀네. 네, 이런 식으로 403에 crumb was included in the request, no valid crumb was included in the request, 이 부분이 뜨게 됩니다. 이게 사실 그 깃랩이 올라가면서 그 젠킨스 CI로 넘어가게 된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일단 저희가 그냥 웹훅을 연동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니 젠킨스 쪽에서 이런 식으로 CSRF disable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상용을 할 때는 이런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동까지 완료가 됐고요. 다시 이 부분을 해서 true로 만들고요. 이 부분을 푸시 이벤트로 테스트를 해보면 200으로 응답은 들어갔고, 네, 그 푸시 이벤트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빌드 대기 상태로 빌드 실행 상태로 대기 중인 걸로 지금 저희가 실행한 코드가 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recent change. 네, 사실 지금은 이렇게 웹훅으로 연동을 했지만, 그 이제 인테그레이션 쪽에서 뭔가 유용한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그 젠킨스 말고 다른 것들을 연동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라 같은 경우에도 이슈 트래커가 이제 스마트 커밋이라는 로 있는데, 얘는 이제 지라 쪽에서 아예 설정을 안 해줘도 이슈 번호를 명시해서 커밋을 하면은 알아서 분배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젠킨스 지라 레드마인 연동하는 부분 설명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젠킨스까지 빌드를 했으면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거는 이제 다른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탈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컨테이너의 카스,
그리고 데브옵스 슈트라는 얘가 있고요. 특히 이 데브옵스 슈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프라이빗 깃이랑 젠킨스 등을 컨테이너 클러스터로 올려가지고 미리 방금 저희가 했던 연동 작업을 미리 한 상태로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프라이빗 깃이랑 젠킨스에 대한 그 변경 같은 거는 방금 이미지로 작업한 것보다는 좀 덜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니지드 형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변경을 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대신에 저희가 지금 1시간 이상 작업했던 그 연동 부분 같은 게 미리 전부 준비가 된 데다가 컨테이너 클러스터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 환경을 운영하시다가 좀 더 세분화되고 데브옵스 환경까지 필요해지시고 매니지드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이 데브옵스 슈트라는 상품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라이빗 깃, 젠킨스, 그리고 레드마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KT 클라우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연동하는 실습을 진행했던 서원진 사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